쓰레기 대란이 예고됐다. 한계에 다다른 쓰레기 매립. 남은 시간은 3년.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땅에 묻는 거잖아요. 그 땅을 소비하는 쓰레기 처리 방법이에요. 그런 매립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이고 지금 매립되는 쓰레기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현실적인 쓰레기 처리 방식 소각. 그러나 신규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 갖고 있던 소각장이 있는 그 동네에서 거기에 또 니는 갖고 있으니까 또 받아라 이렇게 된다면은 어느 누구도 이걸 갖다가 저는 님비라고 생각 못 할 거예요. 다른 동네라고 저희 동네가 아니더라도. 쓰레기 처리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꾼 소각장. 일찍이 소각장을 건설한 일본과 환경 선진국 덴마크는 소각장 논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리 동네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 자정부터 새벽까지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곳. 서울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자원회수 시설입니다. 시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곳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750톤. 서울시 4-5구의 쓰레기를 합친 양입니다. 모인 계량대에서 무게를 재고 압취 방지 시설이 있는 반입문을 통과한 뒤 쓰레기 벙커로 쓰레기가 투입됩니다. 쓰레기가 파쇄되고 소각되기까지는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소각시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소각 후 남은 열과 재도 회수하기 때문입니다. 섭씨 850도 이상 고온에서 5단계의 연소 과정을 거치며 완전 연소되는 쓰레기. 이때 배출가스의 유해물질 농도는 법적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소각 후 폐열도 회수됩니다. 쓰레기를 소각하고 남는 재는 정화 작업을 거쳐 벽돌이나 보도블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소각 과정의 열과 재가 거의 재활용되는 겁니다. 최근에 지어진 소각장들은 자원 회수 시설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으로 열 공급은 물론 증기 터빈을 돌려 전기까지 생산합니다. 쓰레기 처리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쓰레기 매립률 1%,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 시대부터 시작된 쓰레기 매립이 1970년대 한계에 도달하면서 일찍부터 현대화된 소각으로 폐기물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도쿄 주택가 골목에 배출된 생활 쓰레기. 이미 부패한 음식물 악취가 진동하는 상태. 왜 따로 버리지 않는 걸까요? お金がかかる。それから堆肥など臭い。で、東京はこのようにすごい人口密度が高いところですから、ゴミ収集ってまず2回ぐらいしかやってないんですよね。週に。でそうすると生ゴミを各家庭で貯めておくと、もうそこで小バエとかいっぱい発生しますので、もっと頻回に回収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そうなると相当お金がかかる。だからそういう費用負担が自治体は費用負担できないということなんだと思います。 시선을 잡아끄는 독특한 외관. 테마파크에나 있을 법한 이 건물은 소각장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한 디자인으로 유명해진 마이시마 소각장입니다. 오사카 앞바다를 끼고 북한 다리에서 한눈에 보이는 위치. 2km 인근의 실제 테마파크인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함께 인공섬 마이시마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립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은 특별히 없었지만 쓰레기 반입 차량만큼은 반드시 고속도로를 이용해 달라는 주민 요청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生ゴミもすべて燃焼に必要な一番重要なことは攪拌ですので、すべてきれいに混ぜてですね、それから焼却炉の方に投入をしております。 하루 평균 소각량은 900여 톤.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 때문에 연소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쓰레기 소각률 90%를 넘는 일본. 일찍이 소각을 시작하며 부작용은 없었을까요? 日本ではね、1997年頃からダイオキシン問題が、その日本列島中汚染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が、いろんな研究報告が出てまいりまして、それがきっかけで大きな社会的関心を集め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の当時はですね、いろんなゴミの分別っていうのはほとんどなくて、缶とかね、瓶とかそういうものは収集システムがちょっと別にありますけれども、生ゴミ、プラスチックゴミ、これが一番ある意味で家庭から出るゴミで多いんですよね。紙ゴミ、そういったものが全部一括して処理をされていましたので、そこを全部焼却炉に全部ぶち込んじゃうもんですから、ここからダイオキシンがどんどん出ている。 당시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촉구가 일어났고 그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쓰레기 소각장의 오염물 관리가 한층 엄격해지면서 오염물 처리 비용도 늘어났습니다. 연간 소각량이 35만 톤에 달하는 일본 최대의 도쿄 신고토 소각장. 이곳에서는 여러 자치구의 쓰레기를 모아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별도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ここの点は今言った画面の数値を見てあれとは違う。こちらはですね、全部で3路あるんですが、今オーバーホール中で、3号路だけが今動いている状況です。 이 소각장은 도쿄 23구의 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ですね、およそ23区内の4から5区ほどのゴミを集めて燃やしているところです。焼却できる能力600トン炉が3炉ございまして、最高1800トン焼却できる能力を持っています。 도시의 성장과 함께 생활 쓰레기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의 심장에서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성장해온 서울. 성장의 허물 같은 쓰레기의 처리는 오랫동안 매립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1983년에 서울시가 다른 데 매립지가 없는지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서울에는 갈 데 없다 해서 서울시가 86년에 중앙정부에 수도권이 함께 쓰는 매립지를 만들어달라 제안을 냈고, 경기도도 그때 한참 이제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도 서울하고 비슷한 제안을 중앙정부에 하게 됩니다.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되면서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 해양 간척지에서 600만 평이 넘는 위생 매립지로 바뀌며 지난 30년간 서울 경기권의 쓰레기를 매립해왔습니다. 서울시가 쓰레기 처리를 매립에서 소각으로 바꾼 것은 지난 1991년. 서울시 폐기물 종합 계획에 따라 처음 11곳에 설치를 예정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지금의 4곳으로 축소됐습니다. 하루 최대 12,500톤의 쓰레기를 묻어온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시행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빠르게 대안을 찾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는 상황. 서울시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새 자원 회수 시설을 현 마포 자원 회수 시설 부지에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지난 8월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 후보지를 발표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 몇십 년 동안에 서울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여기다가 더 큰 쓰레기 소각장을 또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에. 무조건 폐지하라! 자치구마다 하나씩 만들어줘요. 지금 우리 거는 유해 먹지만 그렇게 안전한 거면은 자기네 쓰레기는 자기네가 치우게 해주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형평성 아니에요? 그 새로운 시설들은 지하화 현대화를 할 예정이 있고요. 기존 시설은 35년도에 철거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선호 시설로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마포구에다가 뭐 종로구나 뭐 중구나 이런 은평구나 이런 데들이 쓰레기를 갖다 놓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은 비용만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거저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현실화를 시켜야죠. 그게 바로 공론화 과정에서 다뤄져야 될 사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설이 만들어지면 적어도 4, 50년에서 100년 이상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님비라고 비난할 수 없는, 그래서 그에 상응한 적정한 보상 그리고 플러스 요인을 가져다 줘야죠. 환경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 국가의 상황은 어떨까? 코펜하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 쓰레기 소각장 아마게르 바케입니다. 작은 산처럼 생겨 코펜힐이라 불리는 이곳 옥상은 특수 마감재가 설치된 사계절 스키장. 높은 지대가 없는 코펜하겐에서 유일하게 스키를 즐길 수 있는 높이 80m의 장소이자 경사에 따라 다른 코스를 미끄러지며 도시를 눈에 담는 이색적인 재미가 있습니다. 스키를 타러 해외로 가던 연간 53만 명의 덴마크인들은 물론이고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Everything. I think it's the first ski slope we have in Copenhagen, so that's very unique. And just the fact that you can ski in Denmark is pretty different. And it depends, like there's a lot in the summer, not as many in the winter, and usually most on the weekends. Where are they from mostly? Around Europe, I'd say there's a lot of Germans and French people and a lot of Dutch people as well. 스키장 아래 소각장이 있다는 사실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키장에 대한 만족도 높지만 아마게르 바케의 더 큰 자부심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각장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하루 평균 1,800여 톤의 쓰레기가 소각되는 연소시설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최신식 설비와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아마게르 바케의 운영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소각장입니다. 이곳이 코펜하겐 도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각 과정에서 회수되는 에너지는 인근의 15만 가구로 보내집니다. So this is the furnace. This is where we burn all the waste, all the residual waste. That means waste that cannot be recycled. And we, from the heat, we produce district heating
for the Copenhageners and electricity as well. 기발한 아이디어로 관광객들을 사로잡았지만 도심 속 소각장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을까? Could you perhaps fence it in or bury it down or do something because it blocks the view from the new apartments? Then when they saw, the drawings of this facility and they understood what was going on, they put in ads in the paper saying, do you want to live with a ski slope in your backyard? And everybody was, yeah, sure. I mean, of course. When do you do that? I mean, you don't do that in Denmark with a ski slope in your backyard. So they're very happy. And we don't have many complaints at all. 기피시설 소각장이 어떻게 도시의 일부가 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지금의 아마게르 박해를 완성시켰습니다.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건 소각장 건립으로 인한 피해와 이익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고층 아파트 높이의 전망대를 품고 있는 하남 유니온파크. 여름 내 무료 개방된 물놀이장에 신이 난 아이들. 가족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해 평균 4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이용하는 명소가 되며 하남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지만 유니온파크의 비밀 병기는 지하에 있습니다. 도시 계획에 따라 지하 25m 아래 대규모로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 반입된 쓰레기 중 다시 선별되는 재활용품. 거의 모든 쓰레기가 자원화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건조와 압축 과정을 거쳐 가축 사료로 만들어지는데 6단계 밀폐 시스템으로 악취가 전면 차단됩니다. 외부에서는 소각장이 있다는 것조차 짐작할 수 없습니다. 자주 와도 방문해도 하나도 그런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밑에서 하고 냄새도 하나도 나는 것도 없고 딱 생각했을 때 쓰레기 소각장 냄새 나고 이런 이미지여서 기피할 것 같은데 하나도 저는 처음 있었어요. 밑에서 하고 있다는 게. 아이들이죠.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이 주변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떨지, 이게 공기 오염도라든지 애들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될지, 영향을 줄지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동네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역시나 가장 우려되는 점은 환경 안전성일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20년간 자원 회수 시설의 대기 오염 정도를 측정해 왔습니다. 또한 자원 회수 시설에서 300m 인근 주거지의 대기 오염 농도도 함께 측정해 왔습니다. 현재 법적 기준은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져 있고 대기 중에서는 0.6 피코그램이라는 굉장히 낮은 농도를 법적 규정으로 갖고 있고 저희가 주변 환경 상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이옥신 농도를 대기 중에서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0.1 피코그램을 넘은 적은 없습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해도 혐오 기피 시설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한순간에 바뀌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쓰레기를 태운다 그러면 드럼통에 그냥 막 쓰레기를 태우면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현대식 소각 시설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식 소각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설이며 장치거든요.
오염 물질 배출을 제로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염 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오염 물질들은 다 오염 방지 시설에서 잡아준다는 거거든요. 우리 동네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아무리 안전하고 현대화된 시설이라고 해도 공론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년에 걸친 끊임없는 소통으로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아산시. 바로 소각장 부지 경계로부터 몇 메다 안 떨어져 있어요. 몇십 메다. 제 첫 번째 사시는 분 집은. 그리고 이제 300m 이렇게 범위 마을에는 한 18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고요. 물론 도심지 같이 아파트 단지가 주변으로 막 있는 건 아니지만 자연 불악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악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바로 옆에서 생활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각장 바로 옆에 위치한 마을 기업 세탁 공장. 공장 관리자인 이 주민은 소각장이 들어오기 전 가장 앞장서 반대했던 입장이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걸까요? 아산시 관계자분들이 적극적인 호응과 홍보, 거기에 이제 좀 감동도 받았고, 이 시설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거를 자꾸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실제로 좀 가서 견학도 해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지금 이렇게 보면 주변을 돌아봤듯이 아마 전국에서 최고 저는 좋다고 자부를 합니다.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세탁 공장은 소각 폐열을 활용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수익금은 마을의 운영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시에서 마을 기업으로 친화적인 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좀 아이템을 내달라고 그래서 서로 연구 끝에 이 폐열을 이용한 공장을 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좀 접근하기가 쉬운 게 세탁 공장이었어요. 이 땅 속에서 배관을 묻어가지고 스팀으로 와요. 스팀으로 와서 이제 스팀이 건조기하고 이제 건조를 시키고, 이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팀으로 이용해서 물을 온수로 만들어서 세탁을 온수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마을 주민들이 다 100% 동의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반대보다는 당연히 찬성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 거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주민들의 일부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분들 또한 이제 포용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소통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또 듣고 또 원하시는 바를 들어서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을 겪었었죠. 저희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시와 주민들 간의 만남. 공식적인 자리만 30여 차례가 넘는 설득 과정 끝에 현재는 벤치마킹의 모범 사례로 연간 50회 이상 타 지역 지자체들의 견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의 상징이 된 그린타워 전망대. 아이들이 즐겨 찾는 아산 생태곤충원. 우와! 선생님! 작은 거 보고 좋아! 오마이 가스레인! 오마이 가스레인! 태양 좋아! 안 돼! 아니야 이제 그만! 동글동글. 소각장 폐열로 절감할 수 있는 난방비는 연평균 5억 원. 국내외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낮추는 일. 아이들의 건강을 기준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 The waste comes from themselves.
who makes the waste. It's not the facility making the waste. We're just managing the waste. But it's them creating the problem, and we're managing and solving the problem here. So they should rather appreciate that somebody takes care of the waste that they produce and turn it into something valuable. 우리 동네가 아닌 이 땅 어느 곳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결코 바뀌어선 안 될 소각장의 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소각장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며 오게 될까요?